자, 2022학년도 순특강 물리학 1 4강의 2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지금 이 온도 시간 그래프가 A 거라고 나와 있고요. A 거, 그러니까 요거죠. A 걸 보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라서 둘이 만나서 열 에너지 이렇게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시간이 0일 때는 A가 B보다 높다. 그럴 것 같죠? 0부터 T0까지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얘는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어폐가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열 에너지가 A에서 B로 가는 거 맞는데 B에서 A로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량을 비우면 A에서 B로 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A 온도가 내려가고 B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굳이 열이 A에서 B로만 가고 B에서 A로는 안 간다. 사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니은도 여기서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맞는 말이라서 니은도 맞다고 했는데 오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에서 A로도 열 에너지는 진행을 한다. 하지만 총량이 A가 더 많다라는 거, A에서 B로 가는 게. T0 이후에 A와 B는 열평의 상태에 있다. 이제 온도가 같아지니까 열평의 상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5번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봅니다. 머리를 조금씩 붓고 있어요. 현재 여기는 공기가 있어서 이제 대기압 P0가 있을 거고 이게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대기압 플러스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피스톤 입장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대기압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래에 의한 압력까지 있죠. 모래의 중력에 의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 상황, 증가 중 이렇게 봅시다. 압력은 점점 증가한다 맞고요. 외부 일을 한다. 이 기체 입장에서는 부피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일을 받은 입장에서 단열됐고 단열됐으니까 결국 애들은 지금 단열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 보존 생각을 하면은 외부 열량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인데 일단 단열됐으니까 Q0이죠. 그리고 W가 음수예요. 일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게 양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T것은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T것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어서 빨리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 저항에 지금 열을 발생했더니 단열 이거는 단열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이 오진 않지만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열원이죠. 이게 외부 열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공기가 있겠죠. 공기에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누르는 힘의 압력 이제 대기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기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PV 그래프로 그려보면 P 압력, V 압력으로 오면 V 부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압력 대기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은 증가한다. 압력은 일정하고요. 대기압과 똑같은 상황이죠. 내부 일을 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T1, T2 있으면 T2가 더 큰 상황.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일정이 아니고 증가한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수평면에 놓인 단열된 실린더에 동일한 이상 기체 AB가 있고요. 여기는 N개 있고 여기는 EN개 있다. 이 금속판이 힌트인데요. 금속판은 열을 잘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 T 이쪽이 TB고 이쪽이 TA라고 한다면 두 개의 온도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볼 건데 얘가 근데 무게는 있을 거예요. 질량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A한테 가하는 압력이 있겠죠. 그 이제 그게 B라고 해봅시다. 근데 금속판 자체 중력 때문에 누르는 힘도 있을 거예요. A한테.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PA, A는 이걸 이렇게 떠받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PA는 뭐랑 같아야냐면 PB 더하기 금속판에 의한 압력. 여기까지 같이겠죠. 금속판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아랫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지만 저 금속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현재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 물리량이 B 물량보다 큰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압력 더 크죠 A가. 그러니까 D는 확실한 거고
나머지 기억과 디귿 고르면 되네요. 그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지금 온도는 같아요. 왜냐하면 금속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상기치 방정식 써보면 PB, VB는 개수가 EN, NKT, T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V는 nRT 쓴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쓰고 이게 개체상수인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들어있으면 이게 볼트만상수 K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고 관계가 A도 똑같이 써주면 PA, VA는 NKTA예요.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온도가 같죠? 요거랑 요거는 같은 상황. 근데 지금 이게 2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가 어떻게 될지 이걸 따지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PA가 P보다 크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이야. 이거 두 개는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단 온도는 금속판이니까 온도는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 이상하고요. 그 내부 에너지가 놓고, 근데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만 관계 있으니까 이거 또 아니네요.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그냥 온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이걸 비교하자면 부피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여기서 대충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압력 이런 거 비교해서 하다 보면은 몇 배냐, 만약 여기서 이제 금속판의 질량이라던가 뭐 이런 걸 나왔으면 그것까지 계산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 열을 가해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열을 가했으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러니까 한 일인데 지금 Q를 줬고요. Q가 지금 양수예요. Q가 양수. 근데 지금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가 0이네요. 부피가 변화 없으니 0. 그럼 남는 게 요거죠. 결국에 델타 U가 양수라는 건 결국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압력은 A랑 B에서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도가 늘어났거든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지금 PV는 nRT면 T가라고 한다면 PV는 nRT 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부피는 똑같은데 VA, V 나는 똑같은데 V가 V 나는 똑같은데 지금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P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압력은 가에서 나에서 같다가 아니죠.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PV 그래프로 표현하면 PV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상황에서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압력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나가 값보다 크다. 온도가 늘어나면 평균 속력이 늘어나니까 니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기체에 공급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왜냐하면 W가 0이니까 결국 외부에서 준 열을 가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온통 쓴 거죠. 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 가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단열된 피스톤 여기도 단열돼 있고 A가 늘어났네.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열을 공급했대. 여기 이제 열을 공급해서 Q 이렇게 열을 공급해서 이렇게 열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 입장은 사실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여기 다 지금 단열돼 있는데 갑자기 압축당한 상황이죠. 얘는 단열 압축인 상황이고요. A 입장에서는 Q를 받아서 일을 한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는 B가 그 일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확히 쓰면은 A가 B한테 일을 해줬고 B 입장에서는 A에서 B를 받았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했는데 지금 얘는 양수예요.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얘는 음수겠죠. 왜냐면 B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마이너스 요게 B가 받은 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뭐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인데 아니 혹은 받은 일인데 Q가 지금 0이고요. 단열이니까. 그리고 W를 보면 얘가 음수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얘가 그만큼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가 B한테 해준 일이 다 어디로 갔냐면 얘한테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괜찮나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랑 여기 A가 한 일과 B가 받은 일이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A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B 입장에서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A의 부피 증가량과 그리고 B의 부피 감소량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한 일이고 B가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크기가 같아요. 부호만 반대고. 그래서 결국에 요건 사실 뭐랑 같냐면 A가 한 일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가에서 기체 압력은 A,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에서 현재 이 상태는 이렇게 정지한 상태잖아. 정지한 상태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하는 압력과 여기서 이렇게 가하는 압력이 같으니까 정지했을 거니까 기억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 A 온도는 가에서 나에서 같다라고 했어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PV 그래프죠.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A는 어떻게 증가했냐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증가했냐면 부피도 커지고요. 부피도 커지고 압력도 커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위치의 온도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T1, T2, T3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A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PV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B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B는 현재 B와 A 지금 나 상황도 지금 정지했거든요. 나해서 결국 나중에 정지했다고 했어요. 정지했단 말은 결국에 나중에 압력 두 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부피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A, B가 동시에 여기 있었잖아요. B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B는 부피는 감소하되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되 압력은 나중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B는. 그러면 A는 지금 온도가 T3 이 정도인데 지금 B는 이 정도 레벨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증가하긴 했지만 덜 증가한 거예요. A에 비하면. A 온도는 가와 나가 같다. 당연히 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A 입장에서는 온도가 T1에서 T3까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이 나 상황에서도 TA 나와 TB 나를 비교하면 TA 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더 온도가 크니까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4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꼭 이렇게 PV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막 Q 이런 거 공식으로만 풀면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6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문제 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면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뜨거운 물 했더니 풍선이 빵빵해졌고 얼음물 넣었더니 풍선이 이렇게 쭈그러들겠죠. 작아지고 커지고 가에서 풍선 안에 공기 열을 흡수했다. 뜨거운 물 줬으니까 흡수했을 거고 가에서는 공기가 이게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풍선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니까 외부 일을 했다. 알 수 있죠. 나에서 풍선 안에 공기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차가운 물 부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뭐 이상한 거 없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8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압력 부피 PV 그래프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온도선을 등원선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TA, TB 그리고 시작합시다. 설명 옳은 거 골라라. 평균 속력 일정하다.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소속력도 증가하는 거죠. 외부 일을 한다. 부피가 늘었죠.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얼마큼 했어요? 얼마큼 했냐면 이 면적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일은 PdV다. 이런 관계. 열을 방출한다. 지금 A 입장에서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한 일인데 얘가 지금 양수죠.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델타 U가 양수, 그 W도 일했으니까 양수. 그러면 Q도 양수해야 된다. 양수라는 건 곧 열을 흡수했다는 소리니까 방출이 아니고 흡수한 겁니다.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상기체가 ABC 이렇게 변할 때 지금 등압 과정이고요. 뭐 이렇게 등압, 단열, 등온 과정이 있다. 자, T1, T2. 이건 뭐 T1이 당연히 크다. 뭐 기억은 이상한 뭐 하나도 없죠. BC 과정에서 기체 분자 평균도가 이제 감소한다. 운동해진 곳 온도고요. 지금 BC 단열 과정이죠. BC는 단열 과정. 단열 과정하면서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한일인데 지금 단일 과정이니까 Q가 0이고요. 지금 W가 양수니까 일을 했으니까 얘가 음수여야죠.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소한다.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C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 열량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CA 과정을 보면 CA가 지금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을 보면 얘를 한번 봅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지금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얘가 지금 음수죠. 얼만큼이냐면 요만큼 한일이니까 요만큼 일을 받은 거죠. 그게 곧 Q예요. 이해 되죠? 왜냐면 델타 U가 빵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방출한 열량이 얼마냐면 결국 C에서 A로 가는 동안 한일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흡수한 열량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흡수한 열량을 한번 구해보면 AB 과정에서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한일인데 한일이 일단 얼마인지 나오죠. 한일이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비교를 못 하잖아. 요거랑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양수입니다. 이거 둘이 더한 값이 정확히 저 파란색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따지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걸 보면 돼요. 지금 이 델타 U는 사실 뭐냐면 T2에서 T1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만든 에너지죠. 그러면서 얻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 W는 이제 이거 한일은 뭐 이거 빨간색이 점선이고요. 요거 색칠한 거. 근데 지금 요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내부 에너지랑 이 W랑 더해야 되는데 W는 이렇게 색칠해서 보면 돼요. 근데 파란색이 요만큼이야. 근데 요 짜투리 요게 있는 거 요거. 근데 요게 도대체 얼만큼인지를 비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딱 보면 당연히 AB가 더 커 보이지만 정확히 한번 해봅시다.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에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T2에서 T1으로 온도가 증가했을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1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색칠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BC 과정이 힌트예요. BC 과정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지금 Q가 어차피 0이죠. 단열이니까 BC는 그리고 W가 한일이 얼만큼이에요. W가 한일이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W가 한일이 그러니까 BC 동안 한일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근데 요게 곧 뭐냐면 이거예요. 온도가 감소하면서 일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델타는 음수니까 요게 얼마냐면 T1이 T2로 가면서 벌어진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곧 요거랑 같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Q가 0이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양수 음수 관계로. 그러니까 결국 T1에서 T2 혹은 T2에서 T1으로 갈 때 필요한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만큼이냐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 한 1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요거 여기 얼마냐면 T2에서 T1으로 갈 때 감소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크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요건 지금 T1에서 T2구나. T1에서 T2 내려왔으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T2에서 T1으로 올라갈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똑같이 온도 변화량이 곧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A에서 B로 갈 때 한 일은 이만큼이에요. P 곱하기 V, PV니까. 근데 그때 한 일은 W야. 이게 A에서 B로 갈 때.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했는데 그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정확히 얼마냐면 이 파란색이란 거예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하는데 요만큼. 왜냐하면 BC 과정에서 아까 힌트를 얻어온 거야. BC 과정에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좀 설명이 길어지면서 초점을 잘 못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Q A에서 B로 가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면 WAB 더하기 델타 UAB인데 요게 뭐랑 같냐면 WBC랑 같아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왜냐하면 온도 변화량이 똑같아서요. 여기서도 T2, T1, T1, T2 똑같아서 결국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결국 이 양은 W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때 한일 총합과 같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 요게 총 A에서 B로 갈 때 흡수한 총 열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C에서 A로 갈 때 방출한 열량은 여기 있는 요 파란색만큼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위에 있는 요만큼이 차이가 난다. 요만큼이 A, B가 더 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만큼이. 그래서 열량보다 더 많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좀 자세히 하려고. 잘 보시고 이 PV 그래프 해석하는 거 꼭 연습 한번 해보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PV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력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작년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딱 두 문제 있어요. 수능 특강이 한 문제, 수능 완성이 한 문제씩 있었는데 한번 작년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도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렇게 하면서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 연습도 한 번씩 해보세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잉크가 퍼진다, 비가역, 다시 되돌아올 수 없죠.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없으니까 연력학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저절로 안 모이죠. 그래서 맞는 건 A와 B. 3번 하겠습니다. 이건 진공이고요. 여기는 공기가 있대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랑 부딪히면서 점점 공기에 의한 저항이 생길 거고요. 이 저항 때문에 나중에 진폭이 좀 줄어들면서 진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은 역학적에서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진공이라서 저항이 없고, 그래서 이 진폭의 너비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죠. 나는 비가역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이란 게 얘가 이렇게 하다 나중에 멈출 때인데 다시 얘가 공기 때문에 알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실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혼자서 술을 갖고 움직이는 일 없을 거 아니야. 있으면 무서워 도망가야죠. 비가역 과정 맞고요. 나에서 공기 온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공기랑 부딪히면서 공기 내부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니까 온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5번 저항에 의해서. 자, 열기관입니다. 여기서 연료율은 내가 준 열 에너지 대비 얼만큼 일했냐, 이걸 연료효율이라고 하죠. 온도는 A가 비워졌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또 뭐 이렇게 연력학 영법칙 뭐 이런 거죠. 이게 크면 클수록 연료율이 크다. 이게 크다는 건 결국 QB가 크다는 건데, 버려지는 열량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연료율은 작아지는 거죠. 니은 이상합니다. QB가 0이면 이게 이렇게 슉 다 가버린다는 건데, 이거는 연력학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된다. 지금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문제풀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제풀이 열기관이 이제 100%인 열기관이 없으니까 결국 이 연력학 이 법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이거 이론 설명할 때 선생님께서 내가
내가 어떤 걸 한번 말했었냐면 제가 이런 거 말했어요. 엔트로피를 보통 이제 알파벳 기호 S로 표현을 하는데 이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력학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통계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아니면 물리2에서 다룰 수도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물리2에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나? 또 연력학적으로 다루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나타내요. T분의 델타 Q. 그러니까 온도, 어느 온도일 때 열량의 변화량.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델타 S를 T분의 1 dq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력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변화량 이렇게 의미하고요. 통계학에서는 연력학 변화량을 KB, LN 뭐 이런 식으로 겹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KB 맞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겹침수에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이걸로만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건데 T분의 델타 Q가 델타 S예요. 엔트로피 변화량. 근데 엔트로피 법칙은 어떤 거냐면 항상 모든 자연상은 델타 S가 요거다. 그러니까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혹은 증가한다. 이건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펼쳐져요. 현재 이 상황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TA, 이게 TB라면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뭐냐면 TA는 QA를 버렸잖아요. 방출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A예요.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반대로 여론 B는 QB를 흡수했죠. TB분의 QB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나중에 카르노 기간에서 연료율이 1 빼기 QA분의 QB인데 QA분의 QB를 바꿔서 이 관계에서 바꿔서 이게 같을 때가 이상적인 경우니까 결국 1 빼기 TA분의 TB로 바꾸는 이런 관계까지 하는 게 이제 카르노 기간이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QB가 0이면 결국 여기 0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이게 음수가 나오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해서 4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리학 원에서 다루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연력학이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